은행의 이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자산에서 이제 자본,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은행의 자기자본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 뭐라고 할까요? 은행의 어떤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쉐어홀더의 에쿼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산에서 이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통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자산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은행의 자산을 이렇게 보면 뭐 현금 이런 거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의 어떤 뭐 부실 문제가 대두되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현금이 갑작스럽게 뭐 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뭐 금융자산도 마찬가지고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 자산이나 투자 부동산도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대출 채권 이런 것이에요. 대출 채권. 그러니까 보통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 가리키냐면 자, 이 대출 채권 같은 이런 부실화 될 수 있는 거. 이게 왜 부실화 될 수 있냐면 대출 채권 같은 경우에 돈을 빌려가서 이제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갑자기 폭락을 해버렸어요. 막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주택 시장이 완전 붕괴된 것처럼 주택 가격이 뭐 3분의 1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이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예컨대 뭐 5억을 대출을 너무 많은가요? 5억까지 대출 안 해주죠. 예를 들어서 뭐 한 4억을 대출했다라고 좀 무리했다고 한번 해보죠.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제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주택 가격이 예를 들면 4억, 예를 들면 뭐 한 6억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이런 현상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실제로 집값이 6억으로 떨어지면 은행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4억을 사실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6억으로 떨어지고 이제 집주인이 4억을 갚지 못하고 이제 떠나버렸어요. 집을 그냥 은행한테 주고 떠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은행은 이 집을 처분을 해서 대출한 4억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집값이 예, 실제로 6억, 이 집을 팔아서 4억을 회수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집값을 실제로 팔았더니 3억밖에 못 받았다.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실제로. 예. 3억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면 은행이 대출해준 돈은 4억인데 실제로 은행이 이제 회수한 채권은 3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사실 손실을 본 거죠. 은행의 손실이 대부분 여기에서 발생을 할 거예요. 대출 채권에서.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본을 얼마만큼 확충을 해야 되는데 대출 채권과 이 자기 자본의 비율이 8%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충 계산해 보시면요. 267분의 22 정도 하면은 한 8%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렇게 이제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자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출 채권의 부실화 결국은 267조, 268조를 이거 기타 금융자산이 있어서 조금 이 전체가 다 대출 채권은 아닌데요. 그냥 여러분 그냥 다 대출 채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워버리면 되죠. 그렇죠? 안 보이게. 네. 자, 이게 다 대출 채권입니다. 이제 268조를 대출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기업 부문에 혹은 가계 부문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 자금으로, 어떤 기업에게는 대규모 설비 투자 이런 거 확충하는데 엄청난 금액을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가 또는 기업들이 대규모로 도산을 했어요. 뱅크럽트 되었습니다.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대출해준 채권 회수 못하잖아요. 대출 채권 회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10조만큼 구멍이 났어요. 대출 채권의 10조만큼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은행의 자산 총계가 10조만큼 줄어들겠죠. 332조가 아니라 이제는 322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밸런스 쉿이라고 하는 것, 대차대조표는 기본적으로 이쪽과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가 항상 같아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조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오른쪽에서 10조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다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를 마음대로 줄이면 안 되잖아요. 빌린 돈인데 갚지 않았으면 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예금을 지금 252조를 받았습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해 보지 말아 보세요. 고객들한테 252조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쪽과 부채 쪽을 항상 같게 맞춰야 돼요. 그건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항상 그렇게 같게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같게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10조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예금 252조 받아서 언제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10조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부채 쪽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면 은행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본을 그만큼 차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쉐어홀더의 에쿼리를 10조만큼 상계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12조가 되는 거예요. 12조. 그러면 이제 부채와 자본 총계가 322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산 쪽에서 발생한 손실을 자본으로 이제 상계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만일 은행의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쉐어홀더 에쿼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럼 이제 그때 바로 부실화가 되는 겁니다. 자, 예컨대 더 나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죠. 자, 대출 채권에서 이제 10조가 아니라 30조만큼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30조. 엄청난 손실이죠. 그렇죠? 30조만큼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산 총계는 302조가 될 거고요. 자, 이 302조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 자본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은행은 부실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금융시장에 소문이 날 거고요. 우리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들은 자, 이 252조만큼을 예치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도 여기 원 오브 댐입니다. 저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모두 함께 은행에 달려가서 자기가 예금해 놓은 예금액을 다 인출하려고 하겠죠. 대량 인출 사태 이걸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행의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격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10조 정도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10조 정도 그렇다면 이제 금융기관들은 자본을 통해서 이러한 자산 부문의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은 이 충격을 다 흡수해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은행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가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은행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용이 좋은 사람들을 잘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걸 뭐 굳이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해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사채시장 같은 데 나가서 사실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채시장에 가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금융이라고 하는 거 혹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여러분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은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서 사실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거기서 적용이 되는 이자율은 굉장히 높겠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신용이 비교적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거예요.